이제 좀 쉬고 싶다는 말, 왜 이리 미안할까요? 퇴근 시간, 어두워진 창밖을 보며 허리를 굽힌 채 자판을 치던 68년생 박 부장은 문득 멈춰 섰습니다. 누가 봐도 성실하게 살아온 삶이었죠. 30년 넘게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며 부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래도 끝자락에서 돌아보니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들은 박수를 치고 가족은 축하를 건넸지만 정작 본인은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이제야 시간이 생겼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가 낯설어요. 박 부장의 말은 5060대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은퇴는 고생 끝의 보상이 아니라 새로운 생존의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되는 시점이죠. 오늘은 그런 마음으로 퇴직을 앞둔 부장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왜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진심 담아 풀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30년 직장생활, 준비한 건 정리수납밖에 없었다. 박 부장은 30년간 기계부품 제조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엔 정년이 오기 전 퇴직금과 국민연금이면 살 수 있겠거니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퇴직을 6개월 앞두고 현실을 마주하자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정년퇴직이란 게 이렇게 허무할 줄 몰랐어요.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뚝 끊긴다는 게 상상 이상이더군요. 그는 퇴직 후를 대비해 집 정리를 하며 정리수납 자격증을 따보긴 했지만 막상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하니 망설여졌습니다. 자격증은 땄는데 누가 60 넘은 사람을 부를까 싶기도 하고요. 괜히 돈만 썼다는 생각도 들고 준비가 부족했던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자신감이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은퇴하고 나니 더 바빠졌습니다. 돈 때문에요. 두 번째 사례는 68년생 김 부장입니다. 전자부품 조립업체에서 영업부장을 지내다 지난해 퇴직했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닐 거라며 큰 기대를 했지만 그건 2달도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자니 몸이 뒤틀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트 알바라도 해야겠다 싶어 시작했죠. 그는 마트 진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주 5일 하루 4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1만 원도 안 되지만 생활비에 보탬이 된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체력이에요. 전 같지 않거든요. 허리도 무너지고 무릎도 시큰해요. 무엇보다 퇴직 후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고정 지출이었습니다. 애 학자금, 자동차 할부, 보험료, 여전히 나갈 돈은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돈이 없잖아요. 퇴직 후에는 수입보다 지출 관리가 생존의 핵심이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은퇴 후 외로움이 더 크다. 회사가 내 전부였더군요. 세 번째 사례는 공장에서 28년을 근무한 67년생 여성 생산직 팀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정년 퇴직한 지 1년이 됐지만 삶이 더 힘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사람 만날 일이 없어요. 매일 하던 회식, 작업장 농담, 그런 게 다 그립더라고요. 그녀는 은퇴 후 우울증까지 겪었습니다. 갑작스레 정체성을 잃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전엔 나름 현장 최고 참이었는데 이젠 누구 하나 전화도 없어요. 세상이 날 잊은 것 같아요. 결국 그녀는 지역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고 소소한 일이지만 감사 인사를 받을 때마다 존재감을 회복하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퇴직 후 외로움은 진짜 위협이에요. 몸도 마음도요.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은퇴는 곧 해방이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해방은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없는 퇴직은 자유가 아니라 불안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60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앞으로 30년은 더 삽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한 연금 투자 습관을 만들고 자존감을 지켜줄 사회적 역할을 만들어야 하며 소득보다 중요한 건강과 지출 관리를 중심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는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함께 나눌 이야기, 위로받을 동료, 경험을 공유할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는 이 길을 후회 없는 길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부터가 이미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퇴직 후 가장 먼저 마주치는 건 소득 공백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는 순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은퇴 후 소득 구조는 일이 아니라 자산에서 나온다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즉,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로 가장 현실적인 준비는 현금 흐름 자산 만들기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이고 그 외에 추가로 준비된 연금저축, IRP 개인형 퇴직연금 또는 배당 ETF 같은 수익형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씩이라도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면 일하지 않아도 불안감은 크게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모아서 한 번에 써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래 못 갑니다.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지출 구조 리모델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현역 때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차는 계속 타야 하지, 자식 결혼은 당연히 해줘야지, 이 나이에 어디 이사 가냐는 생각이 가계 파탄을 부르는 주범이에요. 퇴직 전부터 한 달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지출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합니다. 보험료 통폐합, 식비 절약, 불필요한 구독, 취소, 자동차 유지비 조정 같은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퇴 후에도 작게라도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건 돈도 돈이지만 자존감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꼭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작게라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제조업 출신이라면 기술 강사, 품질 관리 아르바이트, 퇴직자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노려볼 수 있고, 영업 직군이라면 중소기업 컨설턴트, 온라인 중고 물품 판매 같은 1인 셀러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시니어 대상 크몽, 타링, 숨고 같은 플랫폼도 많아졌기 때문에 60대도 재능 나눔으로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은퇴 후 가장 치명적인 건 무기력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다 보면 하루가 길어지고 몸은 굳고 마음은 텅 비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회사가 나의 전부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는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설계하는 출발선이라는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퇴직 12년 전부터 은퇴 연습을 시작하세요. 미리 퇴근 후 시간을 은퇴 후처럼 써보는 겁니다. 강의도 들어보고 동네 공공시설도 이용해보고 새벽에 운동도 시작해보세요.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되면 은퇴도 쉽지 않습니다. 나만의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한두 시간은 생산적인 활동을 넣는 연습이 필요해요. 운동, 독서, 소소한 유튜브 영상 만들기라도 좋습니다. 루틴이 곧 삶의 의미가 됩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친구, 동료와의 관계가 단절되면 건강이 무너지고 삶의 질도 무너집니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모임, 커뮤니티 또는 봉사활동 하나쯤은 반드시 만들어 두는 게 좋아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바로 건강 유지가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70세 이후에도 일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근력과 식습관 관리를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몸이 무너지면 돈이 있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에 따르면 퇴직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는 연금도 부동산도 아닌 기초 건강 유지 능력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퇴직을 앞두고 불안하신가요? 걱정이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제대로 된 출발점에 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불안이야말로 준비해야 할 시그널이기 때문입니다. 준비 없이 편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불안을 느끼고 대비하는 사람이 은퇴 후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너무 늦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10년 뒤 당신의 노후를 바꿔놓을 겁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설계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